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자, 오늘은 시계를 25년 전으로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한창이었죠.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단어만 붙어도 주가가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진 후 실적도 없이 날던 이 수많은 기업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기술과 생존 모델을 갖춘 아주 극히 소수의 기업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9년 고점에서 주가가 $100를 넘겼지만 닷컴 버블 붕괴 후 2001년엔 $6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95% 가까운 낙폭이었죠. 그럼에도 아마존은 다른 수많은 기업이 파산함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은 그 몇 기업 가운데 한 사례가 됐습니다. 버블이 꺼진 뒤에도 유통 인프라에 투자했고 물류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AWS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결국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고점에선 온에 기댈 수 있지만 바닥에선 실력만 남습니다. 요즘 2차 전지 섹터를 보면 이러한 생각이 납니다. 한때 시장의 중심이었고 주도주였고 모든 꿈을 실은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고점 대비 소위 반토막, 반의 반토막, 심지어 10분의 1 토막이 나고 거래 정지에 들어간 금양 같은 종목도 있죠. 기관과 외국인 수급은 다른 섹터로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이건 단순히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실력, 글로벌 경쟁력의 시험대에 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AMPC를 제외하면 과연 누가 수익을 내고 있을까? 배터리셀 3사의 1분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를 제외하면 모두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이죠. 중국의 CATL, 중국명으로는 닝더실다입니다. 홍콩 증시에 오늘 상장을 하면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차 전지주의 약세는 글로벌 2차 전지 추종 매수세가 이쪽으로 몰리면서 우리 수급이 상대적으로 빠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공모가는 주당 263 홍콩달러로 한화로는 약 47,000원이고 이번 상장으로 최대 53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4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이번 공모 자금의 90%를 헝가리 공장 건설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표는 명확하죠. 유럽 공급망 장악입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S&E 리서치에 따르면 CATL은 지난 2월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38.2%로 1위를 기록 중인데요. 2위는 16.9%인 중국의 비아디, LG에너지솔루션은 9.8%, SK온은 3.9%, 삼성 SDI는 3.2%로 국내 업체의 점유율을 합쳐도 CATL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은 돈도, 시장도, 타이밍도 실수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투자 붐이 한창일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기술력은 우리가 앞서지 않나? 중국은 성능이 떨어지는 저가 모델을 주력으로 하고 우리가 리드한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격차는 점점 좁혀지는 게 아니라 뒤집히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난 5월 6일 시간상 다루지 못했던 중국 배터리 산업의 핵심 변화 한 가지를 다시 꺼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CATL은 최근 중국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새 국가 배터리 안전 기준, 즉 화재 없음, 폭발 없음 이 기준을 충족한 첫 번째 기업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기준을 충족한 배터리는 CATL의 주력 제품인 7인 배터리입니다. 중국은 이제 많이 만드는 나라를 넘어서 더 안전하게, 더 고도화된 배터리를 먼저 내놓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2차 전지 기업들은 그 기술의 기준선에 여전히 도달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우위만을 반복하며 시장 흐름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지금 한국의 2차 전지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이미 꺼진 꿈일까요? 아니면 잠시 흔들린 후에 다시 일어설 섹터일까요? 그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이죠. 이제부터는 실력이 판가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익도, 글로벌 공급망도, 그리고 기술도 실체가 없는 장밋빛 미래로는 더 이상 주가를 끌어올릴 수 없는 시기에 왔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누가 한국의 아마존이 될지 이제 시장이 찾는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 불안한 뉴스가 하나 오늘 전해졌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태양광주들이 이렇게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급락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바로 IRA, 즉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의 조기 종료 설입니다. 그동안 IRA는 배터리, 태양광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핵심 인센티브였습니다. 특히 이 캐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게 AMPC는 사실상 생산 원가의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는 보조금 역할을 톡톡히 하는 제도였죠. 그런데 이번에 보도된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워싱턴 DC 정치 일간지인 펀치볼 뉴스의 보도 내용인데요. 원래 2033년까지 유지할 예정이었던 AMPC의 종료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기는 안이 잠정 합의됐다는 겁니다. 양당이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주고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기 때문에 추후 확인은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이에 관한 주가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별로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지 삼성증권의 시나리오 테스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10년간 AMPC 수취 규모가 각각 50조 원, 32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2032년 일몰이 될 경우에는 IRA 개정안 전 대비 각각 23%, 26%의 감소 효과가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 나온 건 단계적 폐지 없이 2028년에 일괄 소멸된다는 가정인데 그걸 적용했을 때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AMPC 수취 규모는 각각 15조 원과 7조 4천억 원으로 불과하게 집계가 되면서 잔액 기준으로 각각 74%와 80%의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한화솔루션의 주가도 급락하고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태양광 업체인 한화솔루션의 시나리오 테스트도 좀 정리해 왔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화솔루션의 AMPC 수취 규모는 잔액 기준으로 60% 감소 효과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즉 2028년 종료 시나리오는 미국에 투자하는 이 수익 모델 자체가 재설계되어야 할 수준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태양광보다 배터리 업체에 더 치명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물론 아직 이 내용은 공식 확정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변수로 등장했다는 점이겠죠. 그동안 IRA는 투자자들에게 미국 진출, 이퀄 수익 보장이라는 믿음을 주었고 기업인들에게는 현지 공장 설립의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낙관도 비관도 아닌 시나리오 기반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2028년 종료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가 보던 2차 전지 태양광 주가의 적정 가치는 어디까지 후퇴할 수 있는가? 기업들의 미국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는 투자자보다 기업 스스로 먼저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